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근데 오늘 오후부터는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하죠. 자, 날씨는 조금 풀리고 내일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루 특검 2명의 후보가 야권으로부터 이제 추천을 청와대로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탄핵안 단일안이 지금 오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오늘 하루도 무척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치유상담대학원.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종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어머 세상에, 피디님 큰일 나겠어요. 피디님, 오늘은 소연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연말연시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그쪽에서 몇 번을 졸라 내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갔다. 박 대통령 만난 걸 후회한다. 나는 MB와 원래 친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김무성 전 대표 스스로가 친박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는 분명 친박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친박이 됐다고 하니까 이런 언급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무성 대표가 계속 친박이 아니라 간헐적 친박, 그러니까 간박이었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상황이 이럴 때 갑자기 MB와 원래 친하다고 하니까 자칫 또 다른 오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웃으면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욕먹고 찌푸리면 뭘 잘했냐고 울상이냐고 욕먹는다. 말 그대로 갖다 꽂은 진박들은 지역구 아예 내려가지도 못한다.
새누리당 내 친박이라고 자임하던 초선 의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박이든 진박이든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모두 알았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친박들은 알았을 수 있지만 전부는 알 수 없었던 것인 만큼 이들에 대한 나름의 이해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친박이든 진박이든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시기에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지 속내가 좀 궁금하고 의심스럽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새누리당 친박 중진들의 박 대통령에게 조기 퇴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주장은 결국 탄핵 정국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하면 그만큼 탄핵의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이런 친박들의 건의가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장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지금 친박들의 행동과 주장의 중심에는 민심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이 점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가 OECD라고 맨날 외치는 이 OECD요.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네요. 예? 예, OECD가 1년에 2번 정도 세계 성장률과 국가별 성장률을 전망을 하는데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난 6월에 발표했을 때 한국이 내년에 3%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습니다. 예. 2.6%라는 수치는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3%보다 0.4%포인트 낮고 한국은행은 2.8%를 전망한 이거보다 더 낮습니다. 예. 이렇게 낮아졌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 내년 경제 성장률은 3.3%로 5개월 전에 비해서 똑같이 유지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은 오히려 높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는 OECD마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더 낮춰 잡았다는 건 한국의 앞으로의 상황이 전망이 어두울 거다라는 걸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전부 정치 리스크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 OECD는 정치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코멘트를 안 하는데 예. 이번엔 정치 리스크를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예.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최순실 사태 이것까지 코멘트를 했는데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전국 혼란을 성장률을 낮춘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거고 경제는 지금 뒷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경제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재정 지출이 올해보다 더 증가세가 둔화될 거다 이렇게 봤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 충격도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갤로트 7 단종 사태와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부진도 앞으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최순실이 세계적인 인물이네요. 예? 네, 예.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OECD에서마저 거론이 되니까요. 예. 자,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최순실 청문회 증인이 늘었죠, 지금. 그렇습니다. 12월 6일과 7일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이미 발표를 했죠. 6일은 기업인들, 7일은 계속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최순실 씨 외에 다른 정치인들이 이제 불러 나오는데, 현재는 대략 한 10여 명, 2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20여 명을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고, 예. 오늘 전체 회의를 엽니다. 12월 6일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재했던 그 독재 리스트의 9명에다가 국민연금 사태가 있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 지원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전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그리고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이죠. 이런 사람들을 마구 불렀고요. 12월 7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부 외에 다른 이제 정치인들 전임 장관들을 다 불러서, 예. 이 사람들 다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죠. 뭐 예. 어떤 사람은 뭐 몇 분 얘기하고 들어갈 텐데 일단 무조건 불러요. 묻지만 불러보고 일단 증인 채택을 해보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정조사 이게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부르는 거 이거는 또 다른 이 비난의 소지가 있는데 말이에요. 잘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검찰이 해운대 LCT 비리와 관련해서 이영복 회장을 기소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검찰의 판정패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제 이 LCT 게이트 관련해서 다들 이제 좀 예상을 하는 게 이영복 회장의 비자금, 이 정관계 로비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예. 전망을 해왔는데 어제 이영복 회장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뭐 수사를 예. 시작한 지 4개월 만이죠. 예. 근데 704억 원 횡령해서 이 중에 290억 원 용처까지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번에는 검찰과 예. 이영복 회장의 기싸움으로 봤는데 아하. 이영복 회장이 어떤 그 정관계 로비스트를 한 명을 부를 거다. 입으로 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물통 입을 열지 못해서 검찰이 현재까지는 판정패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은 현기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해서 관련된 그렇죠. 혐의를 조사할 과정입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에 부산지검에 출석한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죠, 뭐. 또 일본의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죠? 부러운 상황인데요. 뭐 일본 자동차회사, 은행, 중공업, 뭐 소매회사, 그리고 앞으로 식품기업까지 이제 이 재택근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예.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있는데 내년 4월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특이한 점은 일반 뭐 정규직 사무직 직원들은 재택근무 한국에서도 뭐 가끔 하니까요. 공무원들도 뭐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계약직 직원까지 재택근무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하면 나머지는 집이나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계속 이런 재택근무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은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뭐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비해서 노동력이 없다. 사람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인력이나 고령층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재택근무를 늘리고 있는데요. 부럽네요. 현재 맞습니다. 되게 부러운 편이죠. 일본 현재 재택근무율이 2.7% 정도인데 10%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과 좀 약간 대조적인 걸 보여준 거죠. 아휴, 우리는 그냥 최순실 얘기만 맨날 하고 있는데, 예. 한수만 나오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프로야구에서 말이에요. 독립구단이 예. 하나 더 탄생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 독립구단 하면은 그 예전에 김성근 감독이 맡았던 고양 원더스 같은 팀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 고양 원더스 같은 팀들인데요. 그 야구 팬들 또 우리 국민들의 많은 그 응원을 받았죠. 왜냐하면 한 번 실패를 무릅쓰고 또 한 번 프로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예. 이 독립구단이 프로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이 독립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구단을 말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는 선수들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김성근 감독의 고양 원더스가 대표적인 팀이었습니다. 한국 독립리그 추진위원회가 어제 이 한국 독립야구 챌린저스와 뜻을 모아서 이 독립구단 파주 챌린저스를 창단한다고 밝혔거든요. 예. 현재 국내에서는 연천 미라클에 이어서 두 번째 독립구단이고요. 예. 양승호 전 롯데 감독이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최원호 해설위원이 투수 코치를 맡게 되고요. 내년 3월에 창단식을 갖고 12월에 완공되는 이 파주시 운정동의 익사이팅 챌린저스 파크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선수들은 12월 5일 공개 실기 테스트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고요. 이 자세한 선발 과정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구단 여기에 관심을 갖고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이유 이게 모두 이 내 자신의 얘기 같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전 참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아주 흐뭇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참 그리고 그 배드민턴의 그 이용대 선수 말이에요. 팀을 옮길 것 같다 그러죠? 이용대 선수의 윙크 왕자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요넥스에서 이제 왕자도 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왕이 될 것 같은데.
리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했었거든요. 예. 이 삼성전기에서 요넥스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일본의 팀들이 최근에 그 배드민턴에서 우리 국내 선수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연간 1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하는데, 이 10억 원은 현재 삼성전기에서 받고 있는 연봉의 3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 이영재 선수가 현재 이 병역 특례로 이 4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 훈련 마치자마자 요넥스하고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일본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고생 축구 선수가 일본에 진출을 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여자 프로 축구에는 우리 선수들이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고생 선수가 일본 프로 여자 축구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주인공은 18살인 경북 포항 여자 전적고등학교의 최예슬 선수입니다. 예. 일본 여자 프로 축구 아이나게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어제 입단 계약을 맺었는데, 최예슬 선수 아주 좀 야무진 소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반드시 주전 자리를 잡아서 일본 리그를 주름 잡는 선수가 되겠다. 이렇게 야무진 각오를 밝혔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바디 선수가 지난해 깜짝 활약을 선보였는데 올해는 어디 갔어요? 깜깜무소식이라고 그러네요. 예? 예. 이 바디 선수가 레스터 시티라는 소속팀하고 같이 지난해 잉글랜드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우승을 일궈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켰던 선수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불과 1년도 안 돼서 득점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이 바디 선수가 어디를 갔냐, 은퇴했느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이거든요. 예. 대부분 그 깜짝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다음 시즌서부터는 이 견제가 많아지고 집중 견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올 시즌 과연 바디 선수가 어떻게 살아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배구 얘기인데 올해는 전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한국전력하고 대한항공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전력 평준화 한국전력 예. 현재 남자 프로배구에서 한국전력이 1위 팀이고요. 대한항공이 2위에 올라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두 팀이 똑같이 프로배구에서 단 한 번도 여태까지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던 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요. 남자 프로배구가 올 시즌에 유난히 혼전인데 1위부터 5위까지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할 정도로 한번 자고 일어나면 순위가 바뀔 정도인데, 대한항공은 시즌 개막전에 우승 후보로 지목을 받아왔고요. 예. 한국전력은 이 남자 프로배구에서 만년 꼴찌라는 팀이었었기 때문에 올 시즌 변신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우승 한번 못했던 팀들이 우승하게 되면 이 프로배구에 좀 이 자극이 되면서 더 활기를 띈다는 면에서 좀 우승이 은근히 응원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에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이동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는 벌써 옷 속에 내복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와, 따뜻하더라고요. 실제로 내복 한 겹 더 겹쳐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 체감 온도는 약 2.4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지구 온난화도 막고, 이런 걸 일석사조라고 하는 건가요? 올겨울 추운 날엔 난방기를 틀기 전에 내복부터 챙겨보세요.
함께 있는 옆 사람과의 거리도 조금 더 가까이 해보시고요. 어때요? 벌써 따뜻해지셨죠?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한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지금부터 5초간 당신에게 편백나무 숲을 선물할게요. 5초로는 아쉽죠? 그럼 집을 숲으로 바꿔보세요. KCC 바닥재 숲은 편백나무 오일을 더해 아이 있는 집도 안심입니다. KCC 숲에서 사세요. 힐스테이트로 수원 홈앤실이 더 탁월해집니다. 빠른 강남 접근성과 단지 앞 학교, 뉴스테이에서 최소 8년의 안정적인 거주에 남다른 생활 서비스까지. 탁월한 입지와 브랜드로 홈앤실을 압도하다. 힐스테이트 홈앤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뉴스테이 문의 1877-5002 현대건설.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현재 20, 30대는 돈을 쓰지 않고 12년 동안 모아야지만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도 73년생인데 이사급인데도 대출이 많아가지고 20평대 지금도 1억 얼마를 대출을 해가지고 있어. 현 시세는 지금 2억 6천밖에 안 가는데 반을 대출해갖고 쓰는 거 있어요. 그러니 뭐 집장만 하겠어요. 요즘 애들 집장만 못해요. 그러니까 36년이나 말한 그 기사를 접하기 전부터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게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대기업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많이 중소기업에다 다 넘겼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샀어요, 제대로. 작은 집을 사도 집값이 금방금방 올라갔고 뭐 조금씩 옮겨 다니고 그런 식으로 했죠. 저는 2년인가 있다가 전세 들었다가 그거를 샀어요. 그때는 집값도 쌌고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워낙 올라갔고 봉급 갖고 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일을 구해도 인턴십 그런 거밖에 못 구하고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부동산 값만 올라가고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로서는 되게 답답하고 막막할 뿐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계속 늦춰지고 당연히 집값 내려가고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잘 얻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잘 뭐 해외로 나가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미래가 없고 불쌍해요. 그리고 나라가 이 지금 부패된 거 척결해야지만 그 다음 세대들도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요번에 이거 좀 부패 척결 빨리 시키고 이 나라를 완전히 법이나 뭐나 틀을 잡아서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에요. 이거 풀어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예, 거의 절규에 가까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이게 초등고등학교 교육과정 다 합치면 12년이 되죠. 지금 같으면 강산도 3번은 변화 시간인데요. 거기다가 소비 지출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20, 30대가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집을 마련하려면 약 38년 6개월이 걸린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젊은 가구주들 내 집 얻으려면 빚도 함께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죠. 사회도 정치도 어떻게 거꾸로 가는 기분인데요. 옛날에 비해서 요새 참 세상 좋아졌다 이런 말, 요즘 국내 상황 보면 정말 이런 말하기 쑥스러워집니다. 예, 출시 전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갤럭시 노트 7,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발화사고로 이 판매가 중단됐죠. 그래서 지난 10월 13일부터 환불 교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시한이 내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요, 갤럭시 노트 7 10대 중에 6대는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갤럭시 노트 7 이용자들이 환불이나 교환을 하진 않는 이유 과연 뭔지, 그리고 환불 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효훈 IT 컬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거 바꿔준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반이나 안 바꿔요? 일단은 그 갤럭시 노트 7을 아직 그 반납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그 갤럭시 노트 7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갤럭시 노트 7을 대체할 만한 대체폰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삼성이 운영하는 그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예. 일단 그 삼성 입장에서는 일종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할부금을 많이 내고 계속 갤럭시를 써라라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또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로는 이제 그 새로 스마트폰을 샀을 때 그 사은품 같은 걸 받잖아요. 예. 근데 이 사은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자체에서 보상해 준다기보다는 이 대리점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 문제인데 이것들을 이제 2달 지난 이 시점에서 다 그냥 반납을 해라. 그러니까 제품 말고 현금으로 반납을 해야지 어떤 그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대리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반납이 늦춰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이 사은품 문제도 있군요. 자, 근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됐다 그러는데 문제는 제가 궁금한 게요. 예? 이 갤럭시 노트 7이 이게 이제 일체형 아니에요. 그죠? 배터리 못 갈죠. 그죠? 그래서 저도 한번 갤럭시 노트 7으로 바꿀까 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랬더니 1년 이내에는 배터리를 무료로 교환해 주는데 1년이 넘으면은 뭐 3만 원인가 내면 배터리 교환해 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배터리도 이제 생산이 안 되면 이 배터리는 소모품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한 1년 쓰다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배터리를 1년 쓰다가 그러니까 지금 아직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를 생산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갤럭시 노트 7요. 그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문제뿐만 아니라 정확하게는 교환과 환불은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이제 11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12월 31일이 지나면은 나중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AS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참 아무리 뭐 아까 사은품도 말씀하시고
교환 프로그램에 불만, 대체 폰이 없다, 뭐 이런 거 지적하셨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장 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예, 안에 있는 데이터 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 예, 데이터도 다 날아가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고장이 나게 되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으세요. 삼성전자가 예. 이번 10월 31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 그러니까 10월 31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환불이나 교환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예. 근데 교환을 하려면 또 교환폰, 아까 대체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예. 보통 갤럭시 엣지를, 세븐 엣지를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교환할 때요. 예. 근데 이게 또 물량이 딸린다며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딸리죠. 그 혹자는 이미 생산된 물량을 주로 미국 쪽으로 많이 보내서 예. 미국에서만 주로 교체가 진행되고 한국은 물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한 경우도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일선 대리점에서도 판매용 제품이 있는데 막상 이제 교환을 받으려고 하면은 교환을 위해 그 준비된 제품은 아직 입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판매용하고 교환용하고 따로 하는군요. 예?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이제 배터리 문제 때문에 발화가 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가지고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지 못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한 모양인데, 예? 근데 또 이거를 풀어서 사용하시는 이게,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많지는 않고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 예, 죄송합니다.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사실은 그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위험하죠. 근데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산 제품을 내가 내 마음대로 100% 충전을 100% 충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가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문제를 따져보면 아직까지 왜 갤럭시 노트 7이 발화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갤럭시 노트 7이 터졌는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이 갤럭시 노트 7의 발화는 배터리에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배터리 충전을 60% 이상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지금 갤럭시 노트 7을 쓰고 계신 분들도 가급적 그 부분은 풀지 않고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은 갤럭시 8가 이제 나오죠, 내년에요? 예. 노트 8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언제쯤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갤럭시 노트 7은 내년 이제 MWC, 그러니까 3월 달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노트 8이요? 갤럭시 8이요. 예. 네, 근데 이것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고요.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글쎄요, 그런 것 갤럭시 같아요. 노트 라인업은 죽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제 의견으로는 둘 다 내년에 나오긴 나올 거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갤럭시 S8이 나오고 이제 가을쯤에 노트 8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이 좀 반사익 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V20, V20 같은 경우. 예. 좀 그게 대체로 또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이거 아이폰 7이나 LG V20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약간 반짝 조금 더 인기를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 판매량을 보면은 이제 크게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갤럭시가 안 팔리니까 조금 더 이익을 얻은 정도 수준에서 머문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고는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효훈 IT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숫자 알아보는 세상, 이것이 여론이다 순서인데요.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또 최근에는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경향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변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 알아보겠습니다. 여론 분석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이제 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노년층 부모님 부양 문제도 자녀 부양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자녀들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예? 그래서 생활비를 마음껏 드리지도 못하는 것 같고. 요즘 그래서 이 부모님의 생활비는 누가 주로 감당하고 있어요? 예. 통계청에서 이제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회조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 보건, 이제 이런 파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모 생활비에 대해서 이제 누가 감당하는지 물었더니만 자녀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응답은 47.4%. 부모가 스스로 감당한다. 52.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반이네요, 뭐. 네? 근데 이제 이게 쟁점에 대한 여론은 아니니까 사실은 뭐 팽팽하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의견 충돌은 아니니까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이제 변화가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게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뭐 프라이드하고 양념하고 대결 구도가 아니니까. 예.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부모님 생활비를 대야 한다는 인식이 이제 높은 것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원래는. 근데 최근에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낮아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8년 전. 그러니까 8년 전에 조사가 있었습니다. 2008년이었는데 그때는 52.9%가 자녀가 감당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최근에 이제 40%대로 떨어진 것이니까요. 이제 어쨌든 그 추세들이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사람들의 생각도 크게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자녀가 감당하고 있다, 부모가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 이제 본인 입장을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생각은 더 큰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 부양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를 누가 부양해야 되느냐, 예. 이제 이렇게 물은 것인데, 이제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 30.8%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이제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도 18.6%가 예. 나왔어요. 그럼 많이 비잖아요. 예. 많이 비 가족과 정부 사회가 모두 가족과 정부 사회. 아하. 예, 이게 45.5%니까 예. 사실은 이것은 가족이 그게 사실은 안 모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부양하는 것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렇죠.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물론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국가가 이제 복지국가 되면서 이런 거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족, 정부, 사회 이게 45.5%, 가족이 30.8%,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48.6%였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조사에서는 이게 40.7%, 40%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2016년 조사에서는 30.8%였으니까 10%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조사에서는 이게 11.9%밖에 안 됐는데 지금 18.6% 거의 이제 20% 가까이 된 것이니까 사람들의 어떤 부모 부양과 관련한 생각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한다면 옛날에는 자식이 이 일종의 보험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가족에서 부담을 한다, 부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장남이 하냐, 아무나 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약간 이제 흥미로운 조사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장남, 뭐 첫째가 좀 많이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전통적인 생각인데 실제 이 조사에서는 장남이든 그냥 또 아들이든 딸이든 이런 데서 이제 차이에서의 응답 값은
별로 크지 않았어요. 아주 미미했습니다. 한 자릿수 매주수는 낮은 수치였고 또 차이도 크지 않았어요. 장남이 해야 되냐 아들이 해야 되냐 딸이 해야 되냐 이것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가장 높은 것은 뭐 이제 요즘의 인식이 반영하듯이 모든 자녀가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71.1%로 가장 높았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야 된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나머지 이제 응답들 중에서 보면은 가장 그다음 높았던 것이 자식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해야 한다. 이게 14.2% 2014년에 그러니까 2014년 2년 전에 이제 14.2%였는데 이번에는 17.7%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식 중에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특이한 것인데 어쨌든 이제 모든 자녀가 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높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2년 전 조사에 비해서는 한 4%포인트가 떨어진 것이고 자식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은 2년 전에 비해서 3.5%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생각이 가족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이제 부자가 좀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가사 부담 문제로 이제 한번 돌려보면 요새는 맞벌이하는 가정도 많잖아요. 예? 네. 그죠? 이 가사 분담, 남편과 부인의 가사 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생각과 실제의 차이가 당연히 이제 할 텐데,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 남편과 부인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53.5%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남자도 48.1%가 공평하게 가사 분담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남녀 합친 거랑 남자만의 생각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50% 내외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실태는 그렇지 못합니다. 가사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당신의 가정에서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은 여성은 17.7%만 동의를 하고 있고요. 남자도 17.8%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남자도 본인이 가사 분담 집에서 공평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솔직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떨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 남자들이 뭐 바깥일 많이 하니까 그럴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사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조사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지 이제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 전반에 대해서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자는 57.3% 스트레스를 받는다. 생활 전반에 대해서. 남자는 52.1%였으니까 한 5%포인트 여자가 더 높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건 생활 전반에 관한 스트레스였고요. 가정생활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 스트레스 남녀 격차가 훨씬 더 커집니다. 여자는 49.4%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남자는 35.7%.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또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건강 얘기 간단하게 해줘. 건강 관련 여론조사도 있죠. 그래서 뭐 규칙적 운동을 실천한다, 정기 건강검진을 실천한다 이런 비율들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규칙적 운동 38% 한다고 하고 정기 건강검진도 지금 60.7%니까요.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건 과거에 비해서. 물론 이것은 정기 검진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침 식사를 실천한다. 이것은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76% 넘었는데 지금 이제 60%니까. 검사만 열심히 받네. 아침 식사. 검사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오늘 아침 식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쨌든 운동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것도 뭐 우리가 또 좀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이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일 드릴 말씀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